자, 지역경제 통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자유무역 지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가 지역경제 통합이다 보니까 경제통합 유형 정도는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유무역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관세동맹, 세 번째가 공동시장, 네 번째가 경제동맹, 마지막이 완전 경제통합.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유무역지역이랑 관세동맹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개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말씀드렸죠. 공통점은 관세 철폐. 여기 이제 공통점. 나머지 당연히 다 관세 철폐예요. 전체가 다. 그 다음에 차이점. 차이점 뭐였어요? 여개국에 대해서. 같은 말이 비가맹국이죠. 여개국에 대해서 공동관세를 부과하냐. 그러니까 부과 여부죠. 자유무역적은 공동관세를 부과 안 하고 관세동맹은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발생되는 게 무역 굴절 현상이었어요. 굴절 현상. 그래서 자유무역적은 무역 굴절 현상이 발생하고 관세동맹은 무역 굴절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그래서 무역 굴절 현상 관련된 게 이제 원산지 조건이었죠. 그래서 원산지를 통해서 이 제품이 어느 제품이냐를 고민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굴절 현상이 있으면 원산지 조건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냐 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사례로 제가 개성공단을 좀 예로 들었어요. 자, 알다시피 개성공단은 북한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북한 있고, 그리고 한국 있죠. 그래서 실제는 북한인데 여기서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이 입주한 거고, 그리고 북한 노동자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었으니까 한국 브랜드죠, 원래는. 근데 이제 북한 노동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제품을 과연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냐 없냐를 한미 FTA 때 한참 논란이 됐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한미 FTA는 두 나라 간에 무역 폐지가 되죠. 그래서 관세 폐지. 그 한국, 미국 있으면 두 나라 간에 무역을 할 때는 관세가 폐지가 된단 말이에요. 대신 이제 100% 아니죠, 초반에는. 그래서 처음에 90 몇 프로 폐지했다가 좀 몇 년 지나면 이제 100%까지 폐지가 되는 건데, 그럼 지금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미국은 낮게 잡아준다는 거죠, 기본이. 이제 문제는 개성공단에 나온 제품이다. 그럼 개성공단에 나온 제품은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생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은 관세를 낮게 책정해 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북한 노동자를 사용했죠. 자, 요걸 사용하다 보니까 과연 이 제품이 한국 제품이냐, 북한 제품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약간 정치적 입장에서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예외적 케이스인 게, 이게 북한 노동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은 북한 제품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아예 관세를 부과를 안 하겠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고, 개성공단에 나오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미국이라는 정부가 부과하겠다. 이런 논리가 돼요. 근데 요거 말고 그냥 일반적 제품도 보자는 거죠. 다시 한국, 미국 있잖아요.
그럼 한국이 만약에 일본 거를 썼단 말이에요. 일본의 부품. 그래서 일본의 부품을 써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최종재가 한국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최종재가 당연히 관세를 부과를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일본 제품이 들어가니까 일본도 돈을 번단 말이에요, 이게. 따라서 일본의 부품이 한국 제품으로 들어갈 때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요거를 가지고 원산지 규정을 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FTA 규정마다 다 달라요. 나라들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한국 제품인데 여기에 뭐 일본의 부품이 약 한 60% 차지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 제품 아니라 일본 제품으로 이제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이런 제품은. 근데 만약에 이 부품이 한 30%밖에 안 들어갔다. 나머지 70%는 다 한국 부품이다. 그럼 이제 한국 제품으로 인정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안 하겠죠. 자, 이런 논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케이스 있단 말이죠. 메가 FTA. 자, 유명한 게 이제 CPTPP도 있고, RCEP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CPTPP를 보면, 여기 이제 미국이 탈퇴했고, 현재 일본 있고, 뭐, 호주 있고, 또 A라는 국가 있다 볼게요. 안에 3개국 정도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호주라는 그 회사가, 호주에 있는 회사가 A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부품을 이렇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때는 호주 제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일본, 호주, A국 모두 다 CPTPP 안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 제품을 이용해서 물건 만들더라도 다 무관세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CPTPP에 가입하는 게 되게 좋은 게 여기 가입하는 이제 한국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 안에 만약에 이제 원자재 같은 거를 공급한 나라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활용해서 물건 만들 때 이 CPTPP 영내국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메가 FTA에 적극 참여하자는 이제 논의가 왜 나오냐면 이런 이제 시장 자체도 일단 크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러 나라를 활용해서 물건 만들 때 역시 무관세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이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 메가 FTA 중에서 CPTPP 같은 경우는 한국에 현재 가입을 안 했고 향후 가입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최근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